네, 떠도는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시작하는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은요,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사법연수원에 같이 다니던 변호사님이 쓰신 건데 새로운 내용도 있고 의미 있는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제목은요, 내가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선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도 다니던 최재형 연수생을 먼 발치에서 보았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서소문 법원군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택시에서 내리면 같이 타고 온 소아마비 장애인인 강땡훈 연수생을 업고 언덕길을 올라 연수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재형 등에 업힌 강땡훈은 양손에 자기 가방과 최재형의 가방과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퇴근길도 같은 모습이고 추운 겨울에도 같은 모습이었다. 당시 연수생은 검은색이나 곤색 양복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어야 했는데 최재형의 양복 상의는 항상 뒷부분이 구겨져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한다. 연수원을 마치고 동기 99명이 광주 보봉학교에서 12주간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최재형을 가까이 지내면서 알게 되었다. 훈련 중 가장 힘든 유격교육 일주일 당시 장교 후보생 중 누가 중대장을 맡느냐를 동기들이 모여 논의했다. 유격교육은 완전 군장을 하고 오후 5시 부대에서 출발 40km 등판과 산을 넘고 행군하여 이길 오후 5시 유격훈련장에 도착, 10월 말 일주간 암벽타기, 수중낙하, 목봉체조 등 힘든 훈련 후 다시 같은 길을 행군으로 돌아오는 고된 훈련이다. 중대장 후보생은 완전구장을 한 상태에서 중대원들을 통솔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직책이라 누구도 맡지 않으려 했다. 그때 동기생들이 최재형을 추천하자 그는 흔쾌히 승낙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 내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자기 딸 둘 결혼시키면서 동기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고아원 봉사하다가 아이를 한 명 입양해 어느 정도 키우자 다시 아이 한 명을 더 입양해 키워 지금 해군 사병 복무 중이다. 입양 과정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고아원 원장이 어떤 아이를 입양할지 가로 열고 남녀, 장애, 비장애, 애기, 어린이를 묻자 원장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후문.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하는 시대에 손자, 손녀 양육을 도와줄 나이에 아이를 연이어 둘이나 입양하여 키우다니, 장애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1998년 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재형과 같은 방에서 근무했다. 항상 너그러운 미소로 동료들이나 직원들에게 인자했고 재판도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동료지만 그의 생각과 인품은 큰형님 같았다. 몇 년 전 휴일에 전화가 왔다.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길래 앉는데 휴일이라 카센터가 모두 휴무여서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에 도와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한 것이었다. 나는 차량 전문가인 친지에게 도와드리도록 부탁드렸다. 도대체 어떤 차를 갖고 다녀서 고장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 의문은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고 풀렸다. 트라제, 단종된 지 10년이 넘는 승합차였다. 그 기사와 함께 근래 부르이토끼 한 금액이 수천만 원이란 기사도 읽었다. 평생 공직 생활을 했고 자식 둘을 키워 결혼시켰고 입양한 아들 둘 중 한 명은 아직 대학 재학 중인 걸로 아는데 검소한 생활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솔직히 우리나라 공부 잘한 사람 내지 지식인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기적인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베푸는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올곧은 성품이다. 요즘 최재형 원장에 대해 관심들이 많다. 그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솔직히 그를 아껴두고 싶다. 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숭고한 뜻으로 정치에 참여한 분들 중 일부는 기존 세력의 저항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는 숨겨진 흠이 드러나 좌초되기도 하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 몇 분쯤 남겨두는 것도 사회의 큰 자산이라 생각된다. 2021년 6월에 변호사
박영화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좋은 글이고 굳이 숨길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이 글쓴이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연수원 때부터 알고 그다음에 판사로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알고 그런 이제 자기가 아는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 이분은 이제 이분을 아끼기 때문에 정치판이 아사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사리판에 들어가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봉사 정신에 이거 사법연수원 때도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명감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떠밀고 국가가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나가시려고 그런 건데 아사리판의 친구죠. 최재형을 내보내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인품 훌륭한 사람은 그냥 국가의 그 어른으로서 존경할 만한 자산으로 남겨두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진짜 최재형을 아끼는 마음이 그냥 구구절절히 묻어납니다. 이분의 글에서. 참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게 진짜거든요. 이런 얘기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최재형이 인품이 훌륭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복잡하네요. 그렇죠? 저도 국가의 어른으로 더 들어가면 뻔하거든. 또 난리치고 저 대깨문들, 저 민주당들, 아유 또 우파에서도 저 사이비 우파 놈들, 아유 얼마나 또 지랄 발광을 하고 흠집 내려고 뭐 하나 벌써부터 뭐 찾으려고 난리 났더라고. 또 아이고 되지도 않는 가짜가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럴 텐데 여기서 또 상처받으시고 그럴까봐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저는 이분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뭐라 그럴까 하늘이 내린 별명이 뭐 작은 예수 아니에요? 하늘이 내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낍니다. 비행기 내릴 때 한번 보세요. 서울 하늘에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끼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 그 엄청난 나라들 다 이기고 지금 미국을 주무르는 것도 유태인들이에요. 정제, 학계 뭐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그중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도로 보내신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인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으로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 종교적인 사명, 그 다음에 이런 어려서부터 남을 베풀고 이 봉사하는 사명, 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명은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이때 이런 분이 나타난 거야. 하필이면 이때 또 감사원정을 했고, 그래서 문재인의 비리를 적발했고,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호랑이 등에 탄 거에 할 수 없어요. 내리면 오히려 다쳐요. 여기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분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곧은 성품이라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이분도 쓰셨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분의 사명을 우리가 밀어드립시다. 다치면 우리가 보호하고 험악하게 아사리판들 하면 그걸 우리가 엄호사격하고 맞서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싸웁시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네, 국민들이 있어요.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뭐가 두렵습니까? 나와 주세요. 이제 나오실 걸로 되니까 최재형 화이팅!